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지난 25일 고양 소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76-56으로 승리했습니다. 2연승을 기록 중이며 지난 10경기에서 6승 4패의 성적을 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며 이대헌과 전현우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선수들과의 조합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상대와의 매치업에서 강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골밑에서의 득점력이 팀의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경기 템포로 인해 체력 소모가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상대에게 추격의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부산 KCC 지난 26일 원주 DB와의 홈 경기에서 96-87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13승 17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3연패에서 벗어났지만 최근 10경기 성적은 3승 7패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농구를 구사합니다. 경기당 높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직력이 떨어지며 상대에게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골밑에서의 수비 약점이 뚜렷하며 외국인 용병에게 의존도가 높은 골밑 수비로 인해 페인트존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수비 조직력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한국가스공사의 높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산 KCC입니다. 초안 분석 한국가스공사는 빠른 공격 템포와 강력한 골밑 장악력을 바탕으로 부산 KCC를 상대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부산 KCC는 수비적인 약점을 극복해야 하며 경기 후반 체력적 우위를 활용한 반격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고양소노 지난 25일 한국가스공사와의 홈 경기에서 56-76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연패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저하이며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은 66점으로 KBL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평균 실점은 76.2점으로 수비에서의 큰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 선수인 아파, 카바는 리바운드에서 분전하며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지만 야투 성공률이 매우 낮아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공 중심의 경기 운영은 상대 수비에 의해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득점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 자원을 활용하여 체력적 우위를 가져가려 했으나 오히려 경기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저하되며 팀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공격력 부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공격 전개와 외곽 슛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고양소노입니다. 안양 정관장 지난 26일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85-74로 승리했습니다.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패를 기록하며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T 소닉붐을 상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10경기에서 평균 74.8점을 기록하며 고양소노에 비해 득점력이 더 뛰어난 모습이지만 평균 실점이 80.9점으로 수비에서의 불안전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제공권에서의 약점이 뚜렷합니다. 센터 자원의 부재로 인해 상대 골밑에서 많은 득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대의 외곽 슛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선수들이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하며 세컨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면서 상대에게 많은 득점 기회를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 후반 실점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안양 정관장이 빈다. 초안 분석 고양소노는 득점력 부재로 인해
경기 흐름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양정 권장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 순호의 골 및 장악력은 다소 유리하지만 안양정 권장의 다채로운 공격 패턴과 빠른 공격 템포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양정 권장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삼성화재 지난 23일 KB손해보험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7승 16패 승점 26점으로 리그 5위이며 아시아쿼터 파즐리가 당초 예상보다 잘해주고 있으며 경력직스의 용병 막심은 공격 성공률 이상으로 서브와 블로킹에 대한 공헌도가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둘 다 아포짓으로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이며 일단 파즐리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자리를 옮긴 상황인데 이들의 공존 여부에 따라 7년 만에 본 배구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토종 공격수를 찾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보이는 삼성화재입니다. 한국전력 지난 24일 현대캐피탈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9승 14패 승점 23점으로 리그 6위이며 개막 5연승을 내달리며 돌풍을 일으켰으나 용병 엘리안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상황이 꼬이고 말았고 이후 18경기에선 4승 14패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대체자로 뽑은 마테우스마저 몇 경기 만에 큰 부상을 입어 사실상 시즌을 접고 말았습니다. 아시아 쿼터를 세터로 뽑은 한국전력 입장에서 용병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며 중앙을 지키는 신영석은 여전히 든든하지만 토종 공격수 임성진과 서재덕의 기량도 상당히 아쉬운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초안 분석 삼성화재는 현재 외국인 공격수 막심 지칼로프를 아포지수로 투입하는 전술을 통해 상대 블로커를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술은 사이드 블로커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전위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마테우스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득점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삼성화재가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지난 23일 페퍼 저축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8승 15패 승점 23점으로 6위이며 2라운드까지는 단 2승에 그쳤는데 3라운드 이후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다크호스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으로 영입한 강소희의 기록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나쁜 편이며 용병 니콜로바의 기량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새로 합류한 아시아 쿼터 타나차까지 셋 다 공격 성공률 40%를 못 넘기고 있는 상황. 그러나 삼각편대의 구색을 갖추게 되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었고 거기에 안정된 리시브가 받쳐주면서 경쟁력을 회복했던 한국도로공사입니다. IBK 기업은행 지난 24일 GS 칼텍스와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11승 12패 승점 34점으로 리그 4위이며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맨팀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빅토리아 한 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몰빵 배구를 하고 있으며 3라운드까지만 해도 본 배구 진출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4라운드 들어 몰락하면서 3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의 회복이 더딘 것도 걱정이며 아시아 쿼터를 세터 천신통으로 뽑은 팀 입장에서 수중급 공격력과 리베로급 리시브 능력을 겸비한 이소영의 빈자리가 너무 큰 IBK 기업은행입니다. 초안 분석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가 니콜로바와 강소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고 서브의 정확도 역시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최근 경기에서 리시브 안정과 함께 공격 전개가 원활해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물고 물리는 접전이 예상되며 높은 점수차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투천 배팅으로는 오버를 주력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